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이동하 작가의 장난감 도시입니다. 서로 다른 제목으로 발표된 3편의 중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이고요. 각각 장난감 도시, 굶주린 혼, 유다의 시간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쓸 때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쓰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은 도시의 변두리 빈민가입니다. 전쟁 직후 도시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여름부터 다음해 여름 전까지 꼬박 1년을 그려내는 소설이에요. 주인공 나는 내 가족의 막내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위로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 총 52개로 이루어진 에피소드 형식이라서 챕터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등장인물이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버지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마을의 이장이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시로 쫓기듯이 이사를 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왜냐면요, 삼촌이 순경들이 찾는 표적이 됐거든요. 어느 날 밤 순경들이 우리 집을 이잡듯이 뒤지더니 아주 난폭하게 구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이랬는지는 아까 제가 전쟁이라는 말씀 드렸을 때 다들 짐작하셨을 거예요. 다른 이념을 쫓는 사람은 적군이던 시대였으니까요. 우리가 도시로 떠날 때 마중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혹시라도 너무 친하게 보이면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차를 타고 도시를 떠나서 아버지는 도시에 와서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풀빵 기계하고 냉차 기계를 하나 사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평생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한다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평생을 땅과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는 도시에 와서 그것도 북적거리는 빈민가에 겨우 작은 자리 하나 잡고서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풀빵 장사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점점 기울게 되고요. 결국 모든 기자재를 팔아넘긴 아버지는 겨우 남은 돈으로 고물 자전거를 하나 삽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요즘 음식 배달 많이 해 먹잖아요. 뭐 배민 라이더스, 우버이츠 뭐 이런 수송수단만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죠. 택배 기사님과도 같고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시고 늦지막히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며칠째 집으로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알고 보니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불법까지 손을 댄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다가 감옥, 유치장에 갇히게 되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징역 생활을 겨우 견디시지만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다시 그 피륙 뭉치를, 피륙이라고 이제 옷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피륙 뭉치를 불법으로 배송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주인공의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잘 접할 수 있는 어머니 상과는 좀 달라요. 어린 나와 나의 누나가 굶는 거를 잘 알면서도 아버지가 저렇게 되고 나서는 늘 자리를 지키고 단칸방에 누워 계시기만 하거든요.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이라든가 박완서 작가의 엄마의 말뚝 같은 작품을 들여다보면요. 강인하면서도 조금 억척스럽다 싶은 어머니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굶는데 엄마로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읽으면서도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그 의문이 풀립니다. 어머니는요, 임신 중이셨던 거예요. 한 생명을 키워내야 하는데 본인도 이미 기르고 있는 자식들도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어머니가 택한 방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얕은 숨만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요, 참 강단 있는 분이세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다가 마지막에 누나가 사주는 짜장면을 드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 국물 없는 국수가 먹고 싶다. 뭐 이게 거의 유언과도 같이 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두십니다. 누나는 주인공 나와 함께 아이라는 위치에서 시련을 견디는, 함께 견디는 사람이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누나에게는 두부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진짜 이름이 두부살은 아니고요. 그만큼 얼굴이 두부처럼 뽀얗게 살이 올라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아, 우리 누나도 잘 먹으면 저렇게 이쁠 텐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 주인공의 누나는 되게 말랐어요. 못 먹었으니까요. 두부살은 되게 좋은 친구예요. 이 두부살이라는 별명처럼 집이 두부 공장을 하는데요. 종종 남은 두부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고는 했거든요. 와, 나는요, 그 두부가 얼마나 좋은지 퍼슬퍼슬하고 입에 구수하게 퍼지는 식감. 두부 맛있잖아요. 지금 먹어도 맛있죠. 이때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우리 누나가 그 집의 민며느리로 시집을 간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알고 보니 누나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학교를 간 게 아니라 두부 공장에 일을 하러 간 거였더라고요. 두부살내 부모님이 애가 싹싹하고 일도 잘하겠다. 게다가 집도 좀 많이 어려우니까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아들 중 하나와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두부살에게는 4명의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리가 한쪽에 없었어요. 누나의 남편 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다가 결국 그 집에 가는 걸 허락합니다. 아무래도 병세가 지속되고 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 누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겠죠. 나는 그 이후로 누나가 너무너무 싫어요. 두부도 싫어요. 누나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서 우리 집에 얼마간 돈도 보태주고 고생하고 다 아는데요. 그래도 싫어요. 왜냐면 외삼촌이 상위 군인, 그러니까 전쟁 중에 다친 군인이었는데요. 외삼촌에게 났었던 쇠냄새가 누나에게도 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나대로 고통스러운 도시 신고식을 치릅니다. 먼저 맨 처음으로 이 코딱지만한 단칸방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정은요. 이 도시는 장난감을 위해 만든 것처럼 모든 것이 작구나 였어요. 심지어 방이 너무 작아서요. 나는 초반에는 바닥에서 자질 못하고요. 조그마한 서랍장 위에 이불을 깔고 거기에서 자야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 이 동네 하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장관이에요. 모든 사람이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데 진짜 이런 일은 내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식수가 나오는 곳에서는 누런 물이 나오고요. 네, 오염된 물이죠. 그걸로 한 밥은 누렇게 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첫 끼를 먹은 나는 배앓이를 하고 토를 합니다. 한 반에 100여 명이 들어차 있는 허름한 학교에서 무엇인가 배우기는 하지만요. 그닥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고물상을 하는 곽 씨의 소개를 받아서 시내에 있는 천지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 갔는데요. 30대 부부가 하는 백화점이었거든요. 지금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뭐 잡화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도 너무 좋으시고요. 대우도 좋아요. 첫 끼로 짜장면을 먹었고요. 두 번째로는 잘 익힌 고등어하고 흰 쌀밥을 먹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누나는 생각도 안 날 만큼요. 그런데 하루 만에 깨달았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굶주린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나랑 나는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곤 했는데요. 이삭 줍기가 뭐냐? 못 쓰게 된 과일이나 채소들을 시장에서 주워 오는 거예요. 시장에 돌아다니면 바닥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그런 건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았거든요. 다 못 살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그중 몇 명이 상품에 손을 댄 거예요. 아직 안 판 거예요. 훔친 거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가방 검열이 시작됩니다. 나랑 누나가 가방에서 쏟아낸 건 별것도 아니에요. 뭐 조그만한 푸성기 몇 개, 뭉그러진 감자 몇 알, 뭐 사과 조그만한 거, 그게 다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는 뺨을 맞아봐요. 누나도요.
모든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시장 관리인이 때린 거죠. 누나와 나는 그 일을 겪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이삭 줍기 말고도 빈 도시락 통을 들고 다른 마을에 가서 구걸한 적도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하면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새벽 일찌감치 집을 나서서 아침잠을 설치면서 밥을 받아와서는 그날 하루를 그 도시락으로 때우는 거예요. 온 가족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구걸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에 물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개 주인이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괜찮니? 하고 묻고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니? 하고 묻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어른인데도 아직도 병원이라고 하면 덜컥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난 돈이 없는데 당연히 뭐 물리게 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겠지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는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오려 하는데 그분이 개 주인이 돈을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 큰 돈을 받아본 나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먹을 것에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고 꺼이꺼이 울어요. 엄마 누나도 배가 고플 텐데 이성을 잃은 거죠. 그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돈도 없어서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겠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웁니다. 나는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은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고요. 인간 사냥이라고 해서요.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공격하고 이런 걸 뭐 퍽치기라고 하죠. 가진 걸 뺏는 행위를 합니다. 운이 좋게도 나중에는 짤뚝이라는 착실한 구두 닦기 친구를 만나서 구두 닦는 걸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구두 닦기를 해보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내가 다니던 시골 학교를 떠올리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찝찝해. 너무 찝찝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겪은 주인공이 잘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으로 저도 그랬어요.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책을 읽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으면서 삶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런 삶도 있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동하 작가의 장난감 도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